SK 하이닉스 2021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로서 영업이익 12조 원, 재고회전율 5.3회 전후로 주요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요약 재무상태표를 보면은요, 1년 만에 총 자산 규모가 21조 원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1년 만에 21조 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단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개인이라도 이런 자산 증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 총계가 85조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41조 6천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6.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47.5%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5.8%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4.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6위로서 전년도에 비해 0.3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78.6% 영업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673억 원이 적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3년간 매년 2천억 원대 이상이 적게 스루풋 이익이 산출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와서요, WCAI 이 제품과 제공품으로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4,73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5,151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2021년도 세계적 반도체 부족이라는데 재고가 너무 많은 것 같이 저는 느낌이 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와서요, A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게 있고 원재료의 사용이라는 거로 분류를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합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요. 그게 이제 10조 원대고 전년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9조 원대로서 1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 명세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검증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재료 사용이라고 회사가 제시한 이 10조 5천억 원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걸까? 라고 의심을 하는 그런 의심의 자세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는 41%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1,127명이 증가가 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이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 4,470만 원의 연봉을 받아갔습니다. 그 인상률로는 35.7%가 되는데
크게 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해서 보너스 형태로 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받아간다면 SK이츠원들은 아주 행복하겠죠. 네. 외주비가 5.2% 증가했고요. 세 번째 비용으로서 동력 및 수도 광열비를 선택해 봤습니다. 1조 2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9.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면은 물론 동력 및 수도 광열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ESG라는 어떤 그 2021년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은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3단계는 아주 클리어하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별도 장을 안 쓰더라도 한 장에다가 두 개를 다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 장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으면은 이것을 예술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0.1회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은 1.6위가 6위로서 전년보다 0.36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뭐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하는데 재고 회전율이 약간 올랐으니까 조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 원재료 가격도 올라갔는데 재고도 증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도 회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재고 관리에 노력을 많이 했다.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OE 생산성이 높게 올라간 것은 역시 판매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미래 가치는요, 50.4%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인식됩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5.8회전으로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또 역시 그 4.3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출이 그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12조 원인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도 수금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그러니까 그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은 실제 수금을 완료 전까지는 이익은 실질 이익은 아닌 거로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에 대한 수치로의 그 가격 추이를 SK 하이닉스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서술하는 식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때서 뭐 증가 추세고 어떤 건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서 사실 분석을 진단한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신 원재료 구입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구입 실적으로 해놓고서는 투입이익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해가지고 생산에 투입한 금액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9조 4천억 원이 투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을 회사가 제시한 거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자는 거였죠.
그게 분석쟁이의 그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어, 비성분 데이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10조 5천억 원을 쓴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도 데이터에서 원재료 투입액으로 돼 있는 거는 9조 4천억 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 저장품과 소모품 사용액 아니냐 이렇게 그냥 믿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갭이 1조 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저장품과 그 소모품이 1조 원이나 되냐?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죠.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액을 차감해 주어도 재고자산 증감액은 이건 전체 재고자산인데 거기에 그 저장품하고 미착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장품이 소모품으로 쓰이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빼줘도 5,600억 원대가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분석을 하면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아투적이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전제 조건이 원재료 사용액을 신뢰할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확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회계 투명성을 더 외부에 이 공개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계속 여러 회사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물류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요 양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초 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들어온 양이 얼마다. 그리고 나간 양이 얼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얼마다. 또는 환입액이 얼마다. 또는 폐기대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타개정 대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도 기재해줘서 그렇게 돼서 기말재고를 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공시를 해 주는 기업이 되게 만들려면은 어떤 그 압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회계법인이 그렇게 압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것은 주주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죠. 주주가 해야 되는데, 야,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어떤 제3자가 그 어떤 그 심판이 룰을 강제적으로 좀 넣어야 되는데, 이 회계법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수십 년 동안 기업이 상장돼서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온 이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파워 있는 어떤 실체는 과연 누구가 될 수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회계법인은 감사를 하면서도 그 회사한테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어차피 약하게 돼 있다. 사람은 돈 주는 사람한테 돈을 먹으면은 그만큼 아무리 그 회계법인이라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갈 그 개연성이 너무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마 강력하게도 투명성을 확보해라. 그러면은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죠. ESG를 강요한 글로벌 금융 세력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로스차일드 금융 그룹입니다. 이런 그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를 해야 될까? 또는 우리나라 그 시중은행 금융 세력이 기업들한테 그런 자료를 좀 사업 보고서를 가져와야 되겠소? 라고 요구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이 17조 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비율은 16.1%로 증가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9조 7천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13.4%가 산출이 됐고 전년도보다도 5.7%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으로 채권은행에서 6조 4천억 원을 더 추가로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19%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이익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가 1.2%는 자기 주식이 취득된 거로 알고 있고요. 2021년도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6조 6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2.6%고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659%로서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7.3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성장을 한 거죠. 한 배 더 성장을 했습니다. 종속기업을 보면은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종속기업의 그 주요 종속기업만 뽑아 봤는데요. 2021년에 큰 금액이 들어간 데가 SK 하이닉스 낸드 프로덕트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반도체 판매 회사로.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 공장은 또 한 1조 원,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더 했네요. 그리고 또 새롭게 SK 하이닉스 세미컨덕터 달리안이라는 회사의 반도체 제조 공장으로서 중국에 2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또한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디커플링 한다고 그러는데 제조는 중국에다가 또 2조 원을 투자한다? 난 이게 조금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좀 불안한 요소로 좀 봐집니다. MMT라는 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고요. 그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종속기업에 왜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3,60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려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한 1조 원 정도를 더 투자한 거죠. 그래서 그 캐펙스의 투자의 중요 용처들이 반도체 제조 중국 공장에 투자를 했고 미국에 또 1조 6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금전 특정 신탁에 또 1조 원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5조 원 정도가 투자된 거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는 어떠냐? 그게 이제 투자 효과는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거의 스루풋이 10조 원이 났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했음에도 3조 4천억 원대의 이익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는 잘한 것이다. 2020년도 2조 6천억이나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역시 투자를 잘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은 자기 주식 처분이 있어가지고 그 배당률이 적게 아까 산출이 되는데 2000년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이익 배당 금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주식 선택권 부여라는 게 있는데요. 19억 원의 자본이 증가했는데 이게 주식 선택권이 임직원한테 주는 건지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 19억 원이 그 직원들의 그 주머니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너스 형태로 회사 돈으로 자본을 늘려주고 그러는 그 주식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은 회사가 대주는 그래서 실질적인 보너스나 그런 그 말하자면은 그 대가를 그 노력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가는 12만 3천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500원 증가했는데 장부 가격상으로는 거꾸로 장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BPS가 거꾸로 20%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더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 뭐 삼성전자도 떨어졌습니다만 결국 하이닉스도 떨어진 거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SK 스퀘어라는 회사가 중간에 또 들어온 것 같은데 20.07% 국민연금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제 SK 스퀘어 최대 주주는 SK로 돼 있고 지분은 30%를 또한 가지고 있고 SK 최대 주주는 최태원 씨죠. 17.5%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50.6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한국의 4차 산업을 위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50% 이상이 외국 자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 자본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한국 기업이 아니고 외국 투자기관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이 검색하면은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나오게 되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미국 자본이 실질적인 주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2021년도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